북한 사회와 주민 생활에 대한 궁금증을 알아보는 북한이 궁금해 시간입니다. 네. 지난 시간이었죠. 우키시마호 사건을 다룬 남북의 영화를 만나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통일전망대를 보시고 우키시마호에 대해서 알게 됐다고 하셔서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네. 무관심, 노. 관심이야말로 우리 역사를 지키고 더 이상의 피해를 막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도 이어서 북한의 항일 영화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네, 어떤 영화들이 있을지 너무 궁금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북한 영화의 세계로 이끌어주실 북한 영화 전문가시죠.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전영선 교수님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이었죠. 북한의 항일 영화 중에서 2천만 관객을 넘은 영화가 있다. 이렇게 하고 그냥 2천만. 끝내버렸잖아요. 네, 일주일 맞아요. 내내 궁금해서 혼났어요. 그쵸? 아니, 우리나라도 사실 1,000만 관객 넘었다 하면 대작 영화다라고 그렇죠. 평가를 하잖아요. 근데 북한에도 이런 영화가 있어요? 뭐 놀라시겠지만 그런 영화가 한두 편 있는 건 아닌데요. 아, 진짜요? 네, 대표적인 영화가 아마 꽃파는 처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1972년도에 만들어졌는데요. 북한에서는 꼭 봐야 되는 영화이고요. 북한 인구가 대체로 보면 이제 2,500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한다면 웬만한 북한 주민들은 다 본 영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우리는 영화 티켓을 사서 극장에 가서 보잖아요. 근데 북한은 의무적으로 그렇게 봐야 되는 영화가 있나 봐요, 교수님? 뭐 여러 영화들이 의무적으로 봐야 되는 영화들이 있고요. 있어요. 티켓을 사야 되는 건 맞지만 네. 이런 의무상영 영화 같은 경우는 티켓이 아주 저렴하거나 기관과 단체에서 공동으로 보고 그 영화에 대한 얘기를 다시 생활총화나 또는 이제 정치 사업할 때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영화를 만드는 목적 자체가 우리가 좀 차이가 있죠. 북한에서 영화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정치도 교양 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주민들을 보게 하는 것이 우선적인 목적인 것이죠. 저는 일단 뭐 꽃파는 처녀가 어떤 처녀인지 도대체 어떤 여인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래서 화면으로 네. 준비해봤습니다. 2,500만 관객 동원 북한 대표 항일 영화 꽃파는 처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꽃 사세요. 꽃 사세요. 꽃 사세요. 자, 영화 꽃파는 처녀는 일제강점기를 시대적 배경으로 하고 지주에게 시달림을 받던 꽃분이 일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꽃 사세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서 이제 뭐 오빠를 위해서 꽃을 팔아가지고 약값을 구하는 저 꽃분이가 결국 이 문제가 일제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고요. 철령이! 야, 철령이! 꽃분아! 영화 마지막에 헤어졌던 꽃분이의 오빠가 항일 전사가 돼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지금 조선혁명군은 빼앗긴 나라를 찾기 위해서 우리 조선인민들이 압박과 착취가 없는 세상에서 마음 놓고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조선혁명군은 김일성 주석이 이끌었다는 항일 무장 조직인데요. 그러니까 북에서는 반드시 봐야 하는 영화인 거죠. 아니 그렇다면 주인공 꽃분이 역할을 한 저 여배우 북한에서는 굉장히 유명하겠는데요? 궁금해하더니만. 궁금해요. 홍영이라고 하는 주인공이었는데 당시 18살이었었고요. 어느 정도로 유명했냐면 북한 화폐의 이제 도안에 들어갈 정도로 유명했었고요. 바로 저 북한 집회군요. 물론 지금 현재 쓰고 있는 화폐는 아닙니다만 이제 구화폐에 이 꽃파는 처녀가 각이 들어갔었고 당시 그 모델이 이제 저 18살이었었던 홍영희였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북한에서는 이렇게 항일을 주제로 한 영화들이 많이 있나요? 북한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제국주의의 어떤 침탈에 반대한다라고 하는 것, 제국주의와의 투쟁이라고 하는 것이 북한 체제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어떤 정치적 가치이기 때문에 여전히 일제의 만행을 부각하는 또는 이제 미제국주의의 어떤 만행을 부각하는 것을 끊임없이 교양 사업과 영화나 문학을 통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북한에서는 그런 맥락에서는 항일 영화를 우리보다 더 많이 만들었을 것 같은데 우리가 반공 영화를 만들 때 말이죠. 그렇습니다. 항일 영화 뭐 얼마나 많이 만들었었나요? 뭐 많은 영화들이 기본적으로 일본을 이제 적으로 삼고 있고요. 네. 아주 구체적인 사건을 예를 들자면 이제 뭐 안중근 이등방문을 쏘다라고 하는 영화도 있고요. 네, 네. 뭐 평양 날파랑 같은 영화들이 대표적인 이제 항일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최근에 한일 관계가 악화되면서 우리 국민들도 이 과거사에 대한 관심이 부쩍 더 높아지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위안부 문제도 그렇고요. 끊이지 않는 독도 영유권 주장도 갈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길 건지 정말 이 얘기 들을 때마다 화가 나요. 그렇잖아요. 이 화를 풀 때는 어떻게 한다? 노래를 한 곡 부르면 되죠. 어떤 노래요?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200리 외로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 그거 다 좋은데요. 네. 여기 한 가지 틀린 거 있어요. 삐 한 가지. 어떤 거?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87K. 87K요? 87K? 바뀌었어요. 모르고 계셨어요? 몰랐는데 저 87K요? 이거 널리 알려야 됩니다. 오. 네.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87K 외로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독도는 우리 땅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동경 132 북위 37 평균 기온 13도 강수량은 1800 독도는 우리 땅 이것도 하나 제안하고 싶습니다. 뭐요?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잖아요. 네. 아니 그 누가가 아니라 일본만 우기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일본이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정도까지 한번 바꾸는 건 어떨까 좋네요. 제안을 해봅니다. 예. 혹시 북한에서도 독도 문제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나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독도 문제 나올 때마다 북한에서도 언론을 통해 가지고 일본의 그 주장에 대한 반박론을 싣고 있고요. 독도는 명백히 이 조선의 땅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혹시 독도에 관련된 영화도 제작을 하나요? 네, 있습니다. 좀 있어요? 오래된 영화이긴 한데요. 피 묻은 약패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네. 이 영화 피 묻은 략패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죠. 무릉도와 우산도에는 금부처 한 쌍이 있으니 이는 해동의 보물로서 이 금부처를 모시면 강토는 후손만대의 영원 보존돼. 고려 시대의 우산도는 즉 독도를 말하죠. 조상 대대로 섬을 지켜온 천무봉 일가와 주민들이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오전이 죽이라! 우산도는 일본군의 습격을 받게 됩니다. 아버지는 동굴 속에 숨겨뒀던 보물을 꺼내 여러 조각으로 잘라 세 아들에게 주는데요. 애들아, 내 말을 명심해 듣거라. 그 약패는 명이 끊긴데도 절대로 남에게 빼앗겨서는 아니 된다.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하는 것이 그려져 있는 그 보물이 있는 곳에 약도를 셋으로 쪼개가지고 형제들이 보관하면서 끝내 목숨을 걸면서 그걸 지켜냈다라고 하는 스토리로 되어 있습니다. 보물지도 뭐 이런 거군요. 일본이 독도를 빼앗으려는 이유, 이 영화 속에서도 나옵니다. 보다 귀한 나라의 섬을 그 섬은 한류와 난류가 교체되어 다양한 어류들이 모여드는 풍부한 우장이다. 그러니 그 섬을 차지해야 고려의 동해바다를 우리의 바다로 만들 수 있고 고려의 하늘과 땅덩어리를 손쉽게 묻어치울 수 있다. 네, 략패를 지켜서 독도를 지켜내기 위한 고군분투기인데요. 지금 전투씬이 나오고 있는데 자, 우리로 치면 무술 전문 엑스트라 이 정도로 봐도 되나요?
여기 이제 남북한 간의 영화의 큰 차이인데요. 네. 우리는 보통 영화를 하게 되면 연기하시는 분들이 무술을 배워서 몇 달 동안 훈련하고 연습을 해서 연기를 하시는데요. 네. 북한은 반대입니다. 무술하시는 분들에게 연기를 가르쳐요. 와, 무술인들의 액션씬이라 그런지 더 실감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천신만고 끝에 독도를 지켜내고 영화는 끝이 납니다. 북한은 이제 사실 이제 CG라는 걸 잘 쓰지 않고요. 실제 생활, 그러니까 영화를 만드는 목적이 뭐냐면 이건 영화가 아니에요. 이건 영화가 아니고 실제 있었던 일이니까 인민들이 보고 따라 배우세요라고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뭐 무술 동작에서도 이렇게 와이어 액션 같은 걸 잘 쓰지 않고요. 실제 생활이라는 걸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영화 제작을 아주 다양한 곳에서 하는데 북한 영화 제작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북한에서 영화 제작하는 곳은 영화 종류에 따라서 정확하게 나눠져 있는데요. 네. 기록 영화는 기록 영화 촬영소에서 만들고요. 만화 영화는 조선 만화 영화 촬영소에서 만듭니다. 우리가 보통 영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극영화를 예술 영화라고 하는데요. 예술 영화는 조선 예술 영화 촬영소하고 조선 사이오 예술 영화 촬영소 두 곳이 있습니다. 북한의 영화 현장을 좀 엿볼 수 있는 영상이 있습니다. 호주 출신 감독이 북한에 가서 직접 촬영해 왔다고 하거든요. 여러분도 함께 보시죠. 호주의 여성 감독인 안나 브로이스키가 북한에 가서 북한의 영화 산업 현장을 촬영했는데요. 이곳이 바로 북한의 조선 예술 영화 촬영소입니다. 세트장을 시대별로 다양하게 꾸며놨네요. 북한에선 항일 영화가 많이 제작되다 보니 대표적인 영화 촬영소에 일제시대 세트장을 지어놓고 수시로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식의 일제식의 그 장면들을 찍으려면 여기서 촬영한다는 거. 여기가 일제식의 거리를 했는데 네, 일제 시기를 재현한 세트장이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저기가 이제 근대 거리고요. 종로를 표현한 거리도 있습니다. 네. 다만 아쉬운 것은 이제 이 영화 세트장이라든가 뭐 근대 거리라든가 이게 마을들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아날로그 시대, 필름 시대에 만드는 세트장이기 때문에 네. 디지털 촬영 환경을 위해서는 조금 더 많은 부분들이 좀 보완이 될 상황인 것이죠. 그렇군요. 사실 뭐 요즘에 남과 북이 뭐 경제적 그리고 뭐 사회적 교류도 많지만 이 문화적 교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좀 항일 영화를 남과 북이 같이 만들어 본다.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뭐 항일 영화도 그렇고요. 북한은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많은 민족 문화유산의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고구려라든가 고려와 관련된 자원들이 많고 다큐들이 있기 때문에 역사물에 대한 어떤 남북 협력 사업이라든가 아니면은 남과 북이 그 가지고 있는 자연 다큐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남북 교류 협력이 된다면 시너지 효과들을 충분히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북한의 항일 영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제가 조그만 바람이 있다면 앞으로 남북 합작 항일 영화 제작 때 제가 아나운서 역할로 좀 이렇게 데뷔하는 날이 어서 왔으면 하는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전영성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